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유하선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의 장외 주식 시장은 어땠을까요?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용주 소장입니다. IPO 시장이 따따상의 한때는 들썩거렸다가 다시 시들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장외 주식 시장은 장기적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개별적으로 주식들은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장외 주식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들부터 하나씩 좀 열어볼게요.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IPO 시장에 글쎄요, 요즘 좀 시들시들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장외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관심도가 지금은 조금은 뜨뜻미지근한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그 IPO 시장이 시들해지면서 네. 이 장외 주식 시장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외 주식의 대표적인 거래 사이트인 KOTC 시장이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연초 대비 한 73%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감소함과 동시에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서 연초 대비 반토막 가까이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만큼 장외 주식 시장은 선행되어 있는 IPO 시장, 공모주 시장이 살아나야만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반기에 남아있는 대여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면서 장외 주식 투자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거래량이 조금은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때 또 기회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눈여겨봐야 하는지는 잠시 후 또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좀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기업이나 좀 기대감을 모았던 기업의 현재 움직임을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컬리를 보니까 상반기 적자는 좀 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는 좀 하락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영업손실, 컬리 상반기 영업손실이 한 429억은 줄었습니다. 기본 적자폭이지만 나름대로 줄였지만 기업가치가 8천억대로 하락했다는 것은 한때 이 기업가치, 마켓컬리의 기업가치는 4조 원대에 있습니다. 이 4조 원대의 기업가치가 5분의 1 토막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성금이 2조 1,501억 원입니다. 현금 자산이 1,999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마켓컬리의 현금성 창출에서 또다시 증자를 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한때 4조 원대의 마켓컬리 시가총액이 8천억까지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커머스 시장이 다양하게 산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장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아시스라든가 또는 마켓컬리가 직상장을 노리고 있고 오아시스는 우회 상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올해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의 상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시장을 더 밖에 보는 이커머스 시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파이게임에서 어떤 특히 쿠팡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과 붙어야 될 마켓컬리와 오아시스의 새로운 생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최근에 좀 시장의 중심에선 벗어나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다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자리가 온다면 컬리의 입장에 있어서도 상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부단히 노력 중일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의 비상장 자회사입니다. IPO 관련한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오너 없이 상장 강행 못한다라는 이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너가 없는 이 공백기에 이 자회사들, 특히 비상장에는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주겠지만 네. 에코프로 그룹 내에 있는 이 비상장 자회사들을 상장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너 중심적인 회사였고 오너의 말이 절대적으로 지배됐던 에코그룹 자체 내에서 특히 에코프로의 그 다음을 이을 에코프로 멀티리에즈의 상장은 아마 올해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중심적 소재로 이끌어가고 있는 에코프로 멀티리에즈의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현재 전도대 자체 그 그룹 자체에서 거의 95%가 대중 수출을 담당하고 있어. 특히 에코프로 양극재 수직 계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너 없는 상태에서 에코프로 멀티리드의 상장을 이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멀티리드가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반드시 상장돼서 그 자금으로 더 많은 기업, 어떻게 보면 생산량을 늘리고 공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절실한 시기에 결정적으로 오너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은 좀 아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전구체 제조에서 지금 대중무기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구체 핵심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에코프로 멀티리드의 상장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너 없는 상장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극재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또 전구체인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IPO를 한다라고 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 글쎄요, 지금 안개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너 리스크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계속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야놀자로 넘어가 봅니다. 야놀자의 2분기 연결 매출을 보니까요. 와, 1,684억 원입니다. 일단은 성장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놀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잘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동반되어 있는 여러 파트너들이 같이 지금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특히 야놀자 크라우드라든가 인터파크 트리플이라든가 멤버사들의 고른 성장이 이어가면서 거래액이 50% 성장했다. 이 뜻은 야놀자가 국내 시장에서 정확히 안착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착력하면서 기본적으로 야놀자의 주가 형태도 지금 4만 원대, 5만 원 정도 행보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대장주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 그래도 야놀자는 이 가격대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고 이미 코로나가 아니라 독감수로 관리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여행객들이 늘어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6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6일 가까이 친다면 야놀자의 수익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놀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도 한 축이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야놀자가 이렇게 또 껑충껑충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 볼 만하겠네요. 인터넷 은행 쪽은 어떨까요? K뱅크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상장을 사실 한 차례 연기를 했었죠. 네, 프리 IPO라는 카드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연내 상장을 포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리 IPO를 받는 또 앞으로 1년까지는 상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뜻은 기본적으로 이 피어그루밍 카뱅이 퍼의 2배 지나지 않습니다. 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K뱅크도 자본 확충을 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성의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상장보다는 프리 IPO로 먼저 가서 자금을 확충하고 자본을 확충한 상태에서 좀 더 안정권의 IPO에 진출하자 이런 전략을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K뱅크는 1년 안에 상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터넷뱅킹 관련주는 좀 더 시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입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K뱅크 주식은 구입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뱅크는 계속해서 관망이라는 포지션으로 바라봐야 할 구간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전에도 소개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APR인데요. 메디큐브라든지 메디큐브 AGR이라고 해서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널디와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와, 그렇죠. 결국엔 상장을 하는데 그렇죠. 코스피 1호를 지금 2024년도 예약해 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조단위 상장 밸류를 꿈꾸고 있습니다. APR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해서 가는데 이 APR이 조단위 상장 밸류에 무게를 두면서 기업공개 플래닝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 코스피 시장의 1호 상장을 노리고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존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IPO의 흥행물을 연속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PR 2024년 코스피 1호 상장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1호로서 과연 또 어떤 성적표를 만들어 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APR이었고요. 이어서 바디프렌드 넘어갑니다. 작아야 팔린다라는 요즘에 또 그런 트렌드가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에이도 그렇고 바디프렌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1인 가구를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구뿐만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안마의자까지 이렇게 1인 기구용으로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디프렌드가 다양하게 시장의 1위 탈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바디프렌드의 경권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스톤브리지와 또 다른 캐피탈과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 다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주 쪽에 운영자의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바디프렌드 비상장 주식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바디프렌드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전년도 배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디프렌드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 안마의자 시장에서 1위를 세라즘이 내준 이후로 계속 힘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4,000원짜리에서 출렁거리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프렌드가 내부 문제만 해결된다면 애국적 각도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디프렌드는 경영권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지금의 발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발목 잡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주시하면서 주가 함께 연동시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커머스 잠시 돌아와서 오아시스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새벽 배송이 워낙 하나의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의왕 스마트 물류센터를 선정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남센터의 8배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후 충남권이라든가 이남, 금담까지 다 커버할 수 있고 경기 서남부권과 충북권을 위해서 충남까지 공략하기 위해서 의왕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아시스가 전국 매장의 새벽 배송의 전초 기준을 올렸다는 것은 올해 우회 상장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출액을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을 키워서 반드시 직상장이 안 되면 우회 상장으로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동력으로 해서 또 오아시스가 앞으로 IPO 시장까지 쭉쭉쭉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세 체킹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LG CNS입니다. 63,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LG CNS의 보수 관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SI업체, 삼성 SDS가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LG CNS와 단순적인 비교를 하여도 지금 현재 LG CNS의 가격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나무입니다. 이 자사주 편입을 2번씩이나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사주 편입을 10만 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주가는 9만 원대에 있습니다. 과연 이 자사주 편입 주 목적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개인들이 자기 자사주를 편입하려면 그 경쟁률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성코리아 그 뒤를 이어서 73,000원까지 연중 최저 가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두나무와 비성코리아 두나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비성코리아 드디어 적자로 전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7만 원대도 유태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플랫폼의 1, 2 기업들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그중에서 두나무와 비성코리아가 현재 비상장 주식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두나무가 현재 중고브로드 비상장의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사고 파는 개인도 많고 관심 있는 종목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뜻은 가상자산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희망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가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한 5분의 1토막, 뭐 4분의 1토막 이렇게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살아난다면 보통 12월 연말에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현재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이러면서 그래도 9만 원대 찍고 있는 두나무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수수료가 다시 6,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때 6,000원대가 붕괴됐지만 EVR 수수료가 에덴이라가 다양한 방법의 메타버스 관련 제품들을 속속 발표하면서 다시 상승 모드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바 리퍼블리카가 43,500원 전주와 변동 없었고요.
야놀자가 44,000원을 지켰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K뱅크가 9,950원 만 원대에 살짝 내려왔네요. 연내 상장이 물 건너가면서 K뱅크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 것 같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36,000원대 자리를 지켰고요. 한국증권금융위도 배당 관련주 9,000원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컬리가 2만 원대가 위태롭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컬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회사의 가치가 5분의 1토막 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분의 1토막 난 상태에서 영업 적자를 줄였지만 역시나 시장에서는 이커머스 시장에 빨간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양한 파이프라면서 회사가 살아야 됩니다. 뷰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면 마켓 관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아시스 지금 우회 상장 발표하고 2만 원짜리 갔던 주식이 다시 16,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로드맵이 발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살기 위해서는. SK에코프렌트 KOTC 시장에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SK에코프렌트가 78,000원, 그래도 가장 핫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드릴서 바디 브랜드 변동 없었고요. APR도 내년 코스피 1호 상장 기업 APR이 12만 9천 원에 한 주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시세 움직임 한번 봤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언젠가 좋아질 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흐름들을 잘 보면서 기회를 좀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견뎌보자고요. 자, 그러면 Q&A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지금 우리 소영조 소장님과 함께 풀어보러 Q&A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이 장외 주식 시장에서 좀 거래가 될 수도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여러 번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요즘 뭐 많이 퇴출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 거래소 코스닥에 예. 여러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 역시 장외 주식에서는 이 거래 퇴출된 종목까지도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소 코스닥에서 퇴출한 기업들의 거래 방법은 이 장외 주식 시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휴지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소 코스닥에서 거래 정지된 기업이라든가 퇴출된 기업 주식도 이 장외 주식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라는 점 살펴봤고요.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거래 가격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개인이 합니다. 뭐 우리 이하순 아나운서와 저와 상대 매매. 이게 장외 주식은 상대 매매입니다. 네네. 이게 경쟁 매매가 아니라 상대 매매이기 때문에 예. 당사자 간의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 결정의 형성은 네. 여러 플랫폼들의 중간지 가격을 정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장외 주식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좀 저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도 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들어봤고요. 세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장외 주식도 상장 주식처럼 자유롭게 타 증권사로 이체 가능하죠? 아, 그럼요. 예. 정확히 가능하죠. 타 증권사로 이체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도 우제 주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 코스닥의 주식과 똑같이 증권사 간의 이체가 가능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자, 대장주로 길게 매매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가 봅니다. 장외 주식에서 이런 삼성전자의 위치를 갖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SK에코프렌트도 있겠고 네. 또 삼성 메디슨도 있습니다. 장애에 있습니다. 요즘 삼성 메디슨이 다시금 3년 연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삼성 메디슨입니다. 매출액이 한 5천억이 넘어가고 있는 큰 회사들입니다. 이런 두나무 이런 주식들도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플랫폼의 넘버원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식들도 비상장에 있고 또한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비상장 주식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투자하기보다는 앞서 말한 삼성 메디슨 또는 두나무, SK에코프렌트,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장외 주식 훨씬 좋습니다.
미래적 가치를 눈 활짝 열고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갑니다. 자,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장외 주식을 제가 받을 경우 세금 따로 부과될까요? 당연하죠. 증여세와 상속세는 반드시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예. 상속세는 필수적으로 예. 부과가 된다라는 점 예. 챙겨봤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유자금 1,0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이 정도 금액으로도 분산 투자 맞을까요? 처음인지라 조언 네,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어느 종목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정말 한 종목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종목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집중 투자를 요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을 사는 것보다 1,000만 원 정도면 아마 개인 투자분이 하시는 직업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에 맞는 본인이 제일 잘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공부해서 한 종목에 파고 들어가서 한 종목을 사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집중 투자가 필요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투자로 함께 보시는 것으로 미래적 가치가 당연히 확실해야겠죠. 자, 이렇게 Q&A 시간 마쳐봤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 함께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이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 IPO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나눠봤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 IPO 관련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비상장 자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기사화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저희가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총 7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상장사가 3개가 나오고 비상장사가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에코프로 2차 전지 소재 제조판매로 현재 매출액 자체만 조 단위입니다. 5조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에서 독보적인 항제도, 특히 코스닥 시장의 항제도로 등극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주식 자체가 120만 원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기에서 또 다른 2차 성장으로 가냐, 특히 에코프로의 수주 물량을 봤을 때는 현재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 해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한다면 에코프로의 수주량, 현재 남할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은 싸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부크를 받고 있고 우리 일반 국민주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을 팔고 2차 전지 항제주인 에코프로로 물을 갈아타는 것처럼 비상장 주식에서도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가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를 반드시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에 있는 모든 전문가,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1차 스타트가 에코프로 멀티리였습니다. 에코프로 멀티리에저 자체도 2차 전지의 전구체 생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이죠. 리튬 화물, 리튬 2차 전지용 전구체 생산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이 전구체의 지금 95%가 대중 수출에 말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 멀티리가 1차 선을 끊어준다면 그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AP까지 연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면 비상장 회사가 이렇게 1,000억씩, 4,000억씩, 6,000억씩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아마 올해는 2023년도에 매출 에코프로 멀티는 조 단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가 상장사만 핫한 게 아니라 바로 비상장 주식도 가장 핫한 주식 때문에 이 네 종목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이 비상장 주식이 여러분들 손에 갈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공모주식 시장 아니겠습니까? 공모주 주식에 올라가는 반드시 이 종목들은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주요 그룹 계열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저희 잘 확인을 해봐야겠죠. 꼭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